안녕하세요. FM을 위한 종로학원 입시TV. 네, 설명회에서 창피해서 못 물어보셨던 거 오늘은 제가 요거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신 성적 어떻게 구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참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신 성적 구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내신 어떻게 되세요? 3점 얼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3.25 등급입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구하는 거 점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점수가 얼마인지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성적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도 자꾸자꾸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적 추이가 W형 곡선 그리는데 제일 좋대요. V자형 너무 좋답니다. 2학년 때 말까지 성적이 안 좋았다가 3학년 때 정신 차리고 올라가는 아이들, 1학년까지 별로 안 좋다가 계속 올라가는 아이들, 계속 올라가는 완전 좋죠. 계속 1등급 너무 좋죠. 네, 물론 이렇게 성적 추이도 알아보는 거고요. M자라든가 CO자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변명거리도 미리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추이를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구해 보셔야 되거든요. 요게 내신 성적 표입니다. 이거 학생부에서 많이 보셨죠?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등급이에요. 이 등급은요, 전교생 중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네, 7%예요. 7%에 있는 아이들까지를 2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4%니까 누적으로 하면 11%까지. 그래서 전교에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다 그러면 33등 정도까지가 2등급, 1, 2등급이 되는 거고요. 1등급은 12명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등서부터 33등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은 수능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능의 전체 수험생의 인원수로 이렇게 퍼센트로 자른다라는 거. 100 좋은 숫자죠. 좋은 숫자긴 하지만 상대평가는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전교 꼴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패턴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수능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단위수예요. 단위수라고 얘기하는 건 수업 시수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수업 시수라고 얘기하는 건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요. 그만큼 수업 시수가 많이 배정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학교에서 많이들 가르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 수학보다 시수가 더 커요. 그러면 사회랑 이런 한국 지리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집중 이수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년 특정 학기에 집중적으로 쫙 해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엔 배우지 않거나 그 다음 학년엔 배우지 않게 되는 그 집중 이수제를 한다라는 표현도 되는 거고요. 단위수가 크다고 해서 주요 과목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총 단위수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34시간의 수업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이수 단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이 편차가요, 한문 같은 경우에 지금 28.1이에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 17.7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일 못 본 친구와 잘 본 친구의 성적 편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점수 격차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문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이때 시험이. 문법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쉬웠죠. 체육 되게 쉬웠나 봐. 편차가 8밖에 안 돼. 그래서 애들이 100점 받은 아이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편차를 보면은 그 시험의 난이도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고등학교마다도 좀 다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20단위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상위 그룹 고등학교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단위수가요, 이 표준 편차가요, 단단위가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그만큼 아이들의 집단이 균질하다는 뜻이죠. 균질하게 못 봤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아이들의 점수가 좀 상위권 그룹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좀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대학에서도 활용을 해요. 바로 Z점수라는 거거든요. 이 Z점수는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노골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표준 편차가 작은 고등학교면 그만큼 집단이 균일하다, 그것도 좀 상위권으로 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골고루 못 보는 학교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 수준이 높다라는 뜻이고, 그걸 Z점수로 보정해주면은 A고등학교에 표준 편차가 작은 고등학교의 3등급인 아이와 표준 편차가 큰 B고등학교의 1등급인 아이를 Z점수로 보정해주면 이 아이들이 거의 이런 아이들의 내신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신의 불리함이 좀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 편차를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좀 공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등급과 단위수를 곱하셔야 돼요. 곱하신 값들을 다 전 과목에 대한 것들을 다 더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대입하셨던 이 단위수를 총 단위수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셔서 이 전 과목 내신을 구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상담할 때는요, 내신이 얼마세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 과목이고요, 단위수까지 반영되어 있는 그 내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몇몇 교대에서도 전 과목 내신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렇진 않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다 전 과목을 물어본다라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떡하죠? 여기에 단위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등급이 없어. 등급이 없고 성취도, 우수, 보통, 미흡. 이거 3 곱하기 우수는 얼마죠?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하는 거지 여기 전 과목 내신에 정량적인 점수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취도의 우수라고 표현된 거 이거 등급에 표현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 단위수도 여기다 넣으시는 거 아니고요, 이 단위수의 총합에도 이거는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참고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점수에서는 배제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요 과목 내신인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주요 과목을 써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해서 주요 과목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긴 하는데, 1학년 때는요, 사회랑 과학이 다 들어가요. 왜냐면 1학년 때는 융합과정이거든요. 저는 문과 그래도 들어갑니다. 1학년 거는요. 2학년 때, 3학년 때서부터요,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사회만 들어가는 거예요. 문과는. 그 다음에 이과는 과학만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위수도 이 주요 과목의 단위수에 대한 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주요 과목 내신 완전 좋아. 1.5등급이야. 근데 전 과목 하니까 3점 매수로 막 떨어져 버려. 이거 교수님들이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학생, 너무 주요 과목에 치중한 거 아니야? 전 과목으로 하니까 많이 격차가 나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변명 좀 해볼래? 그러실 수 있어요. 잊지 마셔야 될 건요, 공교육은요, 전인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기관입니다. 전인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구차한 변명거리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격차가 너무 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 내신을 잘 관리해 두시는 게 물론 주요 과목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 보시면요, 표준 편차가 앞에 있는 학교보다 작아요. 그렇죠? 이 학교의 집단이 균질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도 좀 관심이 많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요, 4단위에 1등급 받았어요. 분자값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전체 내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단위수가 4단위인데 3등급의 분자값이 커지는 거, 이게 불리하게 만들어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단위의 1등급, 4단위의 3등급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등급이 이렇게 해서 커지면은 분자값이 커지니까 등급이 점점 높아지니까 불리하다라는 그 말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 다 더한 단위수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단위수로 이걸 나눠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 나눠주신 값을 계산해 보면은 1.296등급이 나왔어요. 오, 되게 잘한 거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작은 학교인데도 이 정도의 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큰 학교에 2등급이 나온 아이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 1.296이 나오고 2학기 때 보니까 1.18이 나왔다 그러면 이 두 값을 더하셔서 그냥 단순히 2로 나눠주시면 2학년의 평균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신의 흐름을 아실 수 있도록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17학년도 대입에서는 조금 변하죠. 뭐냐면 성취평가가 표시돼요. 이 성취평가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안 보여주고 ABC들만 하겠다 그랬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98점도 A등급이고 91점도 A등급이에요. 변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거 못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교과부에서 대학 쪽으로 이제 다 취합해서 대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 부분이 블랭크 처리가 된대요. 기존의 상대평가랑 동일하네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기존 방법과 동일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신 한번 구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점수를 아셔서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머님, 아버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